안녕하십니까. 법무의 PK 변준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원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동업하는 경우 많이 보시죠, 변호사님? 많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동업을 절대 하지 마라. 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동업으로 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더욱더 많고 그로 인해서 인연이 끊어지고 재산을 다 날리고 해서 인생의 파국을 맞는 분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동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당연히 생기겠죠. 그럴 경우에 과연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지, 처음에 동업을 시작할 때 동업 계약서에는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담아야 될까요, 변호사님? 일단 동업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업은 대부분 아는 사이에서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야 이러면서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바로 분쟁의 씨앗이잖아요. 맞아요. 너나 못 믿어 하는 사람이 제일 못 믿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첫 번째로 동업계약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동업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업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을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뽑아봤는데요. 가지. 네. 첫 번째는 바로 출자 내용입니다. 돈을 출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가 돈을 투자를 하면 어떤 사람은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출자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뭐 금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시설 설비 같은 뭐 현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노무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시고, 그 출자한 것에 대한 비율, 이걸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제공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얼마로 쳐줄 것인지, 그리고 내가 제공하는 노무를 어느 정도로 평가해 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출자 비율을 기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단순히 둘 다 돈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노무, 이러한 방식으로 동업이 진행이 될 때 노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여율로 볼 것이냐를 미리 정해놔야 나중에 돈을 정산할 때도 편리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과 조금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바로 업무 분담 내용입니다. 금전을 출자하는 경우라면 또 조금은 쉽겠지만 그게 아니라 노무를 출자하는 경우가 있고 노무 출자를 또 여러 명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누가 영업을 담당하고 누가 재무 관리를 담당하고 매장 같은 경우에는 매장 영업을 담당하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일 내가 다 했다. 그렇죠. 돈 왜 네가 다 가져가냐. 맞아요.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동업 업무의 어떤 부분이 소위 빵꾸가 났을 때 네. 그 빵꾸 난 영역이 어떤 업무 부분이냐 따라 가지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고 세 번째는 바로 수익과 비용의 분배 방법입니다. 중요하죠.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이 많아요. 뭐 수익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출자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디까지를 비용으로 볼 것인지 동업자들이 흔히 말하는 법카, 네. 업무용 카드를 나눠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어디까지가 업무랑 관련된 것인지가 모호해서 횡령으로 고소를 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의 분배 방법을 서두에 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언제 정산할 것인지를 꼭 정하셔야 됩니다. 네. 초기에는 사실은 마이너스가 많이 나잖아요. 그쵸, 수익 비용에 맞아요. 비해서. 그래서 우리 나중에 수익 나면 정산하자 하고 으쌰으쌰 하다가 막상 수익이 났을 때 이거를 처음 정산하려고 보다 보면 너무 내용이 방대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디까지 우리의 비용인지 수익이나 매출은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 분명히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마이너스가 난 시점이라도 예를 들면 분기에 한 번씩 아니면은 달에 한 번씩 정산 시점을 명확히 해두고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만큼의 손해를 봤는지도 매달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 나중에 터지는 분쟁을 막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 동업계약서에 꼭 넣어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는 탈퇴와 해산 조건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으쌰으쌰 하면서 끝까지 갈 것 같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뭐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한쪽에 어떤 사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경우에 탈퇴나 해산이 가능한지를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이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 동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됐을 때 한쪽이 그러면 너는 이제 안 하는 거야? 어영부영하는 상태에서 이 동업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분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산 과정 자체가 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그렇군요. 때를 미리 명확하게 약속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동업이라는 게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동업을 통해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좀 욕심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 혼자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맞아요. 이 거래처 가지고 내가 따로 사업체를 차리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따로 사업체를 차리기도 하고 이 동업 사업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나 인적 자원을 가지고 동업 계약이 끝나자마자 새로운 사업체를 차려서 거래처를 다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쁜 놈이네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하면은 도덕적으로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해도 막을 방법이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경업 금지 조항을 넣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한 5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동업 계약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고 막상 동업 계약에 들어가야 될 세세한 내용은 업종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구체적인 동업 계약서 내용은 꼭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얻으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네, 분쟁이 일어난 이후에는 너무 큰 비용을 부담하게 돼요, 사실은. 그쵸. 네, 그래서 초기에 계약서 작성 시에 조금은 크지 않은 비용으로 조언을 얻으시면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업을 하실 때 만약에 직접으로 해결하기 힘드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동업 계약서의 핵심 요소를 꼭 집어넣어 작성을 하시라. 본론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은? 네, 그렇게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